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물건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2020년도에 유튜브로 찍었던 물건이거든요. 당시에는 신건이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한번 유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당시에 유튜브 찍었던 시선과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평수는 38.517평, 전용이 38.517평에서 평수 44평형 아파트입니다. 44평형 아파트고요. 자, 위치가 일단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덕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덕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신동 아파트인데요. 6동이고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위치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거의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이 물건은 86년 상용승이므로 당연히 수리는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물건 특히 왜 많이 해야 되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층 중에 13층이므로 굉장히 층수는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굉장히 대형 필수죠. 자, 이 물건 등기부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 물건 자세히 보시면 세입자 오씨가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18년 1월 11일이고요.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1일.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등기부를 보시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한 날짜를 한번 보시겠어요? 날짜. 자,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는 2018년 1월 10일인데 임차권 등기를 한 날짜는 2019년 2월 25일입니다. 이건 뭐인가요, 이거? 겨우 2018년 1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2월 25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1년 계약이었다는 얘기죠. 1년 계약. 그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세입자 보증금 5억 7천만 원에 겨우 1년을 계약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 잠깐 살려다가 정말 된통 당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만약에 2018년, 2019년도에 이 5억 7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을 샀었다면, 정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실거래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전세 실거래를 살펴봤더니, 자, 이 물건입니다. 신동아 아파트이고요. 44평형입니다. 자, 전세로 보면 2018년 1월 11일 당시에 이 물건 층수가 몇 층이었죠? 몇 층이었지? 13층입니다. 13층. 자, 13층에 1월달 전에 13층의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 13층 있죠? 5억 7천. 2017년 10월이죠. 2017년 10월에 5억 7천입니다. 5억 7천. 그러므로 이제 보다시피 여기 있죠. 5억 7천이 2018년 1월 11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2017년 10월 달에 5억 7천. 굉장히 거래도 빨리 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들어갔으니까 1년 사는 계약을 미리 했고 3개월 후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좀 거래도 빨리 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1년만 살고 나서 나오려고 했으나 보다시피 이런 복잡한 상황에 엮여서 못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물건 더 보시면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 자, 이 권리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넘겼습니다. 자, 강제경매를 넘길 금액을 보시면 5억 7천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3,999만 원, 약 한 4천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이 받지 못한 5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거 보입니다. 지금은 법정이자가 12%인데 이때 당시에는 15%였습니다. 15%의 법정이자를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당시에 근저당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2순위, 그리고 그 다음 근저당이 3순위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 다음에 이제 이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이 있었으나 가처분만 소멸된 걸로 봐서는 근저당은 살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1순위 1억 3,200, 2순위 5억 7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6억이 넘어가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5억 7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1억 3,200, 2순위 5억 7천, 3순위 4억 받으면 얼마가 되나요? 탭 쳐치면
약 한 11억 정도 되죠. 11억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배당을, 나머지 4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압류, 그 다음에 세입자의 얼마야? 세입자의 4천만 원, 그 다음에 가압류. 이 모두 다 이 채권들의 안분배당이 돼버립니다. 안분배당. 그래서 4천만 원조차도 거의 받지 못하는. 왜? 이 5억 5천 있으면 여기서 거의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조차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잠깐 살렸다가 정말 된통당한 그런 임차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 입찰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26 9월 1일 당시에 19개월 체납을 해서 얼마였으며 720만 원이 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3월분까지 19개월 체납했다고 하잖아요. 3월분까지. 그러면 이때 당시에 3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19개월을 땡기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바로 한 거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3월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역으로 19개월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2019년 12월이면 3개월이 빠지니까 16개월 남고요. 여기서 12개월 빼면 2018년 12월이면 12개월 빠지니까 4개월 남죠. 4개월 남은 상태에서 거꾸로 다시 가면 2018년 8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 3월분부터 역으로 19개월 뺀 게 맞다라고 한다면 2018년 8월부터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8월. 자, 2018년 8월은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당시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미납관리비의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공실일 때만입니다. 공실일 때만. 만약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만약에 1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2019년 1월에서 2월까지 살다가 그 이후에 나갔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관리비는 누가 내야 돼요? 이 세입자가 다 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정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공실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 금액은 전부 다 낙찰자 인수상이 됩니다. 이 금액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밀렸을 겁니다. 거의 얼마 정도 밀렸을까요? 이때 720만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전까지는 세입자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상이기 때문에 그 인수상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포함시키게 하기 위해서 꼭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관리소에. 그리고 세입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이사가 오래전에 나갔잖아요. 오래전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미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도확인서를 받아가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사람이 만약에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그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리비 안 낸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거는 이 사람 입장인 거고, 살았을 때까지는 관리비는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이, 여기서 말한 기준이 3월이 아니라 만약에 9월 기준으로 19개월을 역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세입자는 아마도 다 내고 나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720만 원 선 이후에 밀린 관리비까지는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참, 이 세입자 정말 1년 살고 나서 1년 하나 잠깐 사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뚱뚱뚱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위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입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이 물건 시세가 지금 17억 정도 하거든요. 17억 정도 한다면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되죠. 이 물건 누가 입찰을 할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너무 안타깝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